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갓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해외 축구 일정입니다. 첫 번째 페에노르트와 네이메어의 경기입니다. 페에노르트는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히메네스하고 비퍼르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반덴 벨트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이메어는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한센하고 코키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라르센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페에노르트의 전력이 더 앞서 있는 상황인 동시에 실제 최근 경기력적인 부분 역시도 페에노르트는 비퍼르가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서 클래식한 윙어 형태로 침투에 들어가는 공격 루트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페에노르트의 공격 퍼포먼스를 네이메어의 포백 수비진들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이 경기는 페에노르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살레르니타나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입니다. 살레르니타나는 리그 최하위로 강등이 유력합니다. 6라운드가 남은 세리에인데 2패를 당하면 강등이고 5승을 따내도 17팀이 1승만 더하면 세리에 B로 가야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산수적 가능성이 남아있기에 포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룸과 칸드레바, 바이즈만 등을 앞세워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주중 경기에서 승리하며 컨퍼런스 리그 4강에 진출했습니다.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준결승에 올라있고 1차전을 승리했기에 내심 2개 대회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6위 팀과 승점 8점 차로 벌어져 있기에 이 경기보다는 다음 주중에 있을 아탈란타와의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전력상으로는 홈팀이 확실히 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오렌티나는 주중에 풀젠 상대로 120분간의 혈투를 펼치고 휴식을 취할 시간이 적었고 미렌코비치와 쿠아메, 비라기 등 핵심 자원들이 풀타임을 소화했기에 이 경기에는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습니다. 메지오레가 중원에 라인을 올리며 경기를 주도할 것이고 칸드레바가 측면을 돌파로 넘어설 살레르니타나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살레르니타나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알라베스와 아틀레티코의 경기입니다. 알라베스는 최근 3연패를 당했습니다. 워낙 최하위권 두 팀이 부진한 이번 시즌이기에 강등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아직은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는 연패를 끊어내며 승점을 추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최전방에 나설 시메오네를 제외한 선수들이 자신의 진영을 지키는 수비적 운영으로 최대한 실점하지 않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아틀레티코는 우승을 노렸던 챔스에서 8강 탈락하고 이제 리그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홈에서 승리하고 나선 원정 일정이었는데 도르트문트의 사고를 실점하며 무너졌습니다. 때문에 다음 시즌 챔스로 돌아가기 위해 리그 4위를 지켜내야 하고 이번 라운드 승리가 중요합니다. 그리즈만과 코레아, 모라타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라파엘 마린과 두아르테 등이 나서는 알라베스 수비가 나름 안정적인 홈 수비력을 보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알라베스는 역습 상황에서 마무리가 불안합니다. 코케와 드폴이 상대의 중원 침투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고 그리즈만이 공격을 이끌 원정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툴루즈와 마르세유의 경기입니다. 툴루즈는 시즌 막판 페이스가 좋습니다. 클레르몽 원정 승리에 이어 렌도 제압했고 3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달린가가 확실하게 최전방에서 중심을 잡아주기에 아부크랄과 메그리 등 이선에도 기회가 나오고 있고 카세레스의 중원 존재감도 살아났습니다. 주중 경기로 지쳐있을 마르세유 상대로 홈에서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마르세유는 주중 열린 홈경기에서 벤피카를 잡고 유로파리그 준결승에 올라갔습니다. 후반 중반 이후 모은바그나의 골이 나오며 경기를 연장으로 몰고 갔고 승부차기에서 로페스 키퍼가 선방쇼를 펼치며 승리했습니다. 리그에서는 중위권에 머무르는 등 아쉬운 성적이지만 유로파 우승 트로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단 주중에 지친 선수들이 많기에 엘리케와 라퐁, 다우 등 로테이션 자원들이 경기에 먼저 나설 수 있습니다. 타이트한 스케줄의 원정팀 상대로 툴루즈가 경기를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세유는 발레르디와 은벤바, 사무엘 기고 등 최종 수비가 라인을 유지하며 수비적으로 상대와 맞설 수 있습니다. 게이와 베레타우트의 중원 지원도 있을 마르세유가 원정이지만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프라이부르크와 마인츠의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아직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복귀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6위 팀과 승점 차가 6점이기에 남은 일정에서 모두 승리하고 6, 7위 팀이 부진하면 6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번 홈 경기를 승리해야 합니다. 최근 리그 3경기에서 2승을 따내는 등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도안 리스와 그레고리치 살라이 등이 기회를 골로 잘 연결했습니다. 마인츠는 최근 4경기에서 승점 10점을 쓸어 담으며 잔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기간 호펜하임 상대로 사고를 몰아치는 등 10골을 뽑아내며 내준 시점이 1점에 불과합니다.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가 살아났기에 잔류로 가는 팀과의 승점 차를 1점까지 좁혔습니다. 버크하트와 이재성, 그루다의 스리톱이 시너지를 확실하게 내고 있고 수비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역시 아직 동기부여가 남아있기에 홈에서 마인츠 상대로 쉽게 흐름을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헤플러와 에게슈타인 등 수시즌 동안 팀의 중원을 지킨 볼란치 듀오가 있기에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며 경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마인츠가 이재성과 버크하트를 앞세워 승리를 노리겠지만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